안녕하세요. 예임숙입니다. 잔소리에 대해서 댓글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부나 생활 측면에서 참다가도 잔소리를 불가피하게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셨고요. 하루에 몇 마디 안 하는데 아이는 엄마가 잔소리만 한다고 화를 내는 이유를 이제 좀 이해는 하셨나 봐요.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참고 기다리다가 겨우 한마디 한 건데 또 아이는 잔소리 한다고 화를 낸 거죠. 또 한 분은 꾹꾹 참다가 자기가 있는 자리 주변 좀 치우라고 잔소리 한번 했어요. 분명히 아이의 반응은 좋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사춘기 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하면서 엄마가 뭘 해줄까라고 하면은 아이가 엄마, 날 포기해줘. 라고 한답니다. 웃으면서. 자,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또다시, 뭔가 나의 자극이 아이한테 저렇게 안 좋은 생각을 만드나 보다 싶어서 또 잔소리를 안 하려고 입을 꾹 닫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자, 지금 제가 네 분의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다 너무 많이 참고 계신 거. 그래서 참다가 한마디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우선 참으신 거 너무 힘드셨을 텐데 참으려고 노력하신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의 고정관념. 부모 역할이란 건 뭔가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라는 이 공식은 언제부터 우리의 이 신념 속에 이렇게 깊게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잔소리하면 좋지 않다는 거 이제 아니까 참으세요. 근데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왜 잔소리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는 잔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참고 참았다라는 건 아이가 행동이 잘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아이는 왜 그럴까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숙제한다고 공부한다고 해놓고 어느새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잔소리를 해봤자 안 바뀌는 거 알잖아요. 여기서 잔소리 말고 좀 다른 게 없을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방법은 뭘까? 참고 참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아이하고 소통을 시작을 하면은 아이가 뭔가 자기의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게 될까? 이런 걸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수없이 실수를 많이 했지만 항상 후회되는 부분은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될 걸. 이런 게 가장 크게 후회가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그 시점부터 수없이 잔소리를 해왔습니다. 넌 왜 약속을 어기니? 숙제는 제때 꼬박꼬박 해야지. 왜 자꾸 미루니? 글씨도 이렇게 엉망으로 쓰면 어떡하니? 그 말들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자동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체계가 내 속에 장착이 어느새 되어서 하나의 외부의 자극이 딱 들어오면 그게 아주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나한테 뭔가를 느끼고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자동적 사고가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인지심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동적 사고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신념이나 가정들을 반영한다라고 했어요. 즉, 예를 들면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동적 사고는 많이 왜곡되어 있거나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이고 또 부정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그 신념은 어떤 거고 자신의 경험은 또 어떤 거였을까요?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건 뭔가 좀 거창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루 일상 중에서 우리 아이가 수없이 듣는 말과 경험 속에서 아이는 어떤 신념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아이한테 하는 잔소리를 수없이 듣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마디를 들을 거고요. 하루 수십 마디면 일주일 한 달만 해도 수백 마디, 수천 마디가 됩니다. 그게 지금 몇 년을 거듭해서 들어오면 이 부정적인 언어는 고스란히 아이의 이 신념 체계 속에, 머릿속에 자동적 사고로 자리를 잡아요. 근데 그 내용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나 원래 그래요. 나 원래 제대로 못해. 나 원래 시작하면 끝을 맺지를 못해. 나 원래 책임감 부족해. 나 원래 숙제 같은 거 제대로 못하는 아이잖아. 그러니까 날 좀 이제 좀 포기 좀 해달라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 중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는 우리 아이를 더 좌절하고 더 포기하게 만들고 더 뭔가 의욕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이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얘기예요. 애들이요. 아, 쌤, 전 이 생망이에요. 이번 생은 완전 망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심코 하는 이 잔소리는 아이에게 부정적 자동적 사고로 신념 체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아무리 이거를 긍정적으로 좀 바꿔주려고 몇 마디를 노력해도 쉽사리 바뀌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너무 견고해지고 탄탄해지기 전에 우리가 잔소리를 멈추고 뭔가 다른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 또 참았는데 한마디 했는데 애는 왜 버럭 소리를 내나요? 라고 했을 때요. 부모님의 비언어적인 메시지, 눈빛과 표정이나 또 등 돌려서 쉬는 작은 한숨 소리는 이미 아이에게 예전에 들었던 잔소리를 자기 내면 속에서 다시 무수히 들리게 만들고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난 포기야.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마디 탁 보태지니까 이제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의 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 체계가 우리 아이한테 심어지게 한 거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하신 부정적인 잔소리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계속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아이의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어서 지금의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아니면은 이 감정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공격성이 올라가면은 바깥으로 그 공격성을 분출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강조를 드리게 되네요. 열심히 참고 참았다가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가 잔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말을 하면은 우리 아이가 조금 편안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부모랑 소통을 하거나 뭔가 조금 더 개선하려는 노력의 의지를 보일 수 있을까? 우리 아이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고 약간의 기대를 품게 하고 뭔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한마디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가 이제 우리한테 남는 과제인 거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가요. 분명히 공부한다고 들어갔는데 10분도 안 돼서 또 일어나서 밖에 나와요. 또 냉장고 문 한번 열었다가 걔는 실없는 소리 한번 했다가 또 들어가요. 또 있다가 1-20분도 안 돼서 또 나와요. 자, 이럴 때 부모님은 한 번 나올 때 참으시고 두 번 나올 때 참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왜 진득하니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1번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2번 자기도 집중하고 싶지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집중되고 싶어요. 저도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하면요. 책은 펴놨는데 이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1시간, 2시간을 앉아있어도 공부가 하나도 안 됐던 경험들이 너무 괴로운 기억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과목에 너무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기초 실력이 부족하니까 어렵기만 해요. 그렇다고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을 또 공부하자니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참다가 부모님은 어떤 말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까요?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니? 이런 말이 아니라 야, 너 공부가 힘든가 보다. 어떤 게 힘들어? 엄마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다 지났으니 혹시 내 말이 도움될 수도 있지 않니? 혹은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가 좀 그러면은 지금 너가 겪는 그 어려움을 의논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나를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엄마도 내 편이 되어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한다면 아이들이 잔소리한다고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분명히 공부한다고 들어갔는데 한 30분 넘게 안 나오면은 부모님은 또 의심이 생겨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까? 딴짓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며시 문 열고 딱 봤더니 애가 또 아니나 다를까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그 배신감이 또 확 치밀어 오르잖아요. 또 저 녀석이 나 속이고 딴짓한다. 자, 그러면은 또 나도 모르게 툭 잔소리가 나갈 건데요.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부한다고 앉은 아이가 왜 스마트폰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아이의 마음은 기분 좋아 이러고 있을까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아이도 괴롭습니다. 바로 그때 왜 집중이 잘 안 되니? 뭐 스마트폰에 지금 뭐 중요한 걸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만 하셔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너 또 왜 스마트폰 보니? 내놔, 압수야.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최악인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스마트폰을 자주 뺏기다 보니까 공폰이라고 하나요? 또 그런 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또 몰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칙과 반칙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런 거 발견하게 되시면 더 배신감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참고 참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 마음에 편이 되어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또 저도 그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잔소리가 우리 아이가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요. 부정적 자동적 사고로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장착이 되어버리면 부모님이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는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고 그 비난에 다시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그야말로 구덩이를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 참으시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게 잔소리가 아니라 참으면서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해 보면서 우리 아이 입장이 되어서, 아, 애는 지금 뭐가 힘들까?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어떤 괴로움이 있길래 저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말은, 뭐가 어려워? 어떻게 도와줄까? 좀 쉬었다가 할래?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유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아이 편이 되어서 아이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자녀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쉽지 않으세요. 사춘기 청소년이 그래서 힘들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은요, 분명히 되게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